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및 집단 내의 일정한 역할 규정을 통해 존재감을 느끼고 정체성을 확립한다. 그러나 한씨 연대기의 항영덕은 한국 사회를 관통한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남한과 북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심리적 유민이 되어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북한에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였던 한영덕은 불순자로 몰리고 결국 고향을 등지게 된다. 그러나 월남한 남한에서도 체제에 반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감시를 당하고 숨쉽게 처벌의 대상이 된 후 쓸쓸한 죽음을 맞는다. 한영덕은 시대의 불행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물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개인의 삶을 통해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평양에서 산부인과 교수였던 한영덕은 6.25 전쟁 당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월남한다. 월남 이후 그는 박가의 제안에 생계를 위해 의사면허를 빌려준 후 불법 낙태 수술을 하며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다. 무면허 의사인 박가는 이후 한영덕을 배신하고 간첩 누명을 씌워 당국에 고발한다. 무대 전면에 의자가 하나 놓여있고 한영덕은 죄수복을 입었다. 158번 한영덕 면회, 158번 한영덕 면회. 몹시 초췌한 모습의 한영덕이 의자 쪽으로 걸어온다. 하얀 한복을 입은 한영숙인 왼쪽 단 위로 올라간다. 오라버니 기겁을 하고 몸을 사리는 한영덕. 오라버니 저야요 영숙이야요. 한영덕은 실성한 채 난 피난민이요. 아이고 하나님, 오라버니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모양입니까? 네. 한영덕, 살기 위해서 월남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떤다. 나 영숙이야요. 오라버니 정신 차리시라요. 아까 이놈의 새끼 무고죄로 고소하가시오. 한영덕, 난 피난민일 따름이요. 그놈의 새끼 뼈를 갈아 한강물에, 아니 그러면 한이 맺혀서 안 되지. 이 다음에 우리 고향 대동강에 개져다가 훌훌 뿌리가시오. 한영덕, 난 간첩이 아니오. 우리가 누굴 믿고 남으로 내려왔가시오. 무조건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면 우린 누굴 믿고 어둠에로 가서 살란 말이야요. 오라버니. 한영숙 절규하며 쓰러져 온다. 한영덕은 더욱 겁에 질린다. 158번 한영덕 면회, 158번 한영덕 면회. 오른쪽 무대 위로 아기를 업은 윤미경이 올라온다. 여보, 한영덕 고생이 많구려.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애 때문에 쉽게 올 수가 있어야죠. 한영덕, 어디 애 좀 봅시다래. 딸이에요. 한영덕, 내 간만에 이름을 지었소. 은혜해, 해자, 한해자. 해자, 한해자, 예쁜 이름이에요. 한영덕 갑자기 기침을 한다. 여보, 어디 아프세요? 한영덕 서둘러 진정하며 몸살이 난 모양이요. 서학준 씨 말로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러시던데. 한영덕 진정하고 긍정한다.
당신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한영덕, 글쎄 나도 잘 모르겠소. 기침하며 전쟁통이라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기침하며 이제 가봐요. 난 괜찮으니까 기침하며. 저 오늘 아침 10시에 휴전이 됐어요. 휴전이 됐어요. 한영덕 허탈해져서 맥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쓰러진다. 피고 한영덕 의료법 위반. 환자의 위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 중 치상시킨 죄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망치소리 3번, 조명, 안전. 휴전협정 주인을 알리는 라디오 뉴스가 들린다. 1953년 7월 27일. 제15장 1972년 서울. 모시적삼을 입은 한영덕이 오른쪽 무대 아래에서 허리를 굽힌 채 염을 하고 있다. 수술 장면에서 사용했던 수술대와 환자용 마네킹이 그대로 이용된다. 허름한 옷차림의 강노인이 차트를 넘기고 관에 엎드려 잠을 잔다. 여고생 겨울 교복을 입은 한 회장. 한영덕을 쳐다보면서 무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전보를 보며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날마다 허리를 앓거나 날마다 포금을 하던 술꾼이라는 기억뿐이에요. 아버지는 식구들과 말도 건네지 않고 항상 굴이 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술이 깨면 무슨 이상한 소린가 들린다면서 솜으로 두 귀를 꼭 틀어막고 지냈었죠. 나는 자라는 동안 양친의 일가 친척 집에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혈육의 대접을 기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의사 노릇을 했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난 아버지가 의사였는지도 몰랐으니까요. 한영덕, 염을 끝내고 흰천을 씌우면서 자, 이제 염이 끝났소. 이승에서 못다한 일 저승에 가서라도 꼭 이루시구려. 한영덕이 강노인 쪽으로 걸어온다. 일은 다 끝났소? 한영덕, 네. 내가 깜빡 잠이 들었나 보이. 한영덕은 관 앞에서 수주를 마신다.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는 아무 얘기도 없이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윤마담은 내가 15살 때 여관업을 하던 호라비 노인과 다시 재혼해버렸죠. 훨씬 뒤에 난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션 계통의 지방대학 기숙사에서 관리인 노릇을 하신다고요. 첫 번째는 고모와 함께, 두 번째는 나 혼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아버지가 거길 그만두고 떠나버린 다음이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망치를 들며 에구 늙으면 죽어야지 오래 살면 뭐하노. 관을 두드린다. 에휴 관짜는 노릇도 힘이 들어서 못해 먹겠어. 한영덕 그럼 좀 쉬었다가 하시구려. 술 한 모금 하시겠소? 또 술이야? 늘막에 무슨 꼴이야? 그래 나야 워낙 팔자가 개팔자라서 이러고 산다지만 한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 모양인데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영덕 여기가 내 집 이외다. 내려갈 곳이 없시오. 혀를 차며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게야. 하기사 한씨가 우리 장의사에 처음 왔을 때부터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는 줄 알았지. 근데 거 한씨 염하는 솜씨를 보니까
보통 솜씨가 아니던데 전에도 사람 몸 다뤄본 적 있어. 한영덕, 뭔가 얘기를 하려다 화제를 돌려서 노인장은 집 짓던 목수가 어째 관을 짜게 되었소? 나야 뭐 늙어서 쉬운 일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하지만 이 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죽은 사람의 집이니까 마찬가지예요. 한영덕, 기왕이면 내 것도 하나 짜 주시구래. 거 무슨 소리? 나보다 젊은 양반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가려면 이 늙은이가 먼저 가야지. 정말 한시 염하는 솜씨가 내 맘에 꼭 들어. 그러니까 내가 가거들랑 내 염을 해주고 나서 뒤따라올 생각을 해도 늦지가 않아요. 한영덕, 그럼 내 관은 누가 짜줍니까? 강노인은 한영덕을 바라보다가 만치로 관을 두드린다. 한영덕 씨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받고서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새롭게 실감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한영덕 씨는 시대와 더불어 캄캄한 어둠 속에 박제될 거예요. 저 정지된 폐허 가운데 들꽃과 잡초에 뒤덮여 쓰러진 녹슨 기관차처럼 그의 매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한영덕은 관 앞에 쓰러져 눕는다. 강노인은 망치 소리가 계속된다. 음악이 고조되면서 조명 서서히 어두워진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및 집단 내 일정한 역할 규정을 통해 존재감을 느끼고 정체성을 확립한다. 그러나 한시 연대기 한영덕은 한국 사회를 관통한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남한과 북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심리적 유민이 되어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북한에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였던 한영덕은 불순자로 몰리고 결국 고향을 등지게 된다. 그러나 월남한 남한에서도 체제에 반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감시를 당하고 손쉽게 처벌의 대상이 된 후 쓸쓸한 죽음을 맞는다. 한영덕은 시대의 불행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물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개인의 삶을 통해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